이번 이야기는 실화기다. 자살 귀신.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 그 무렵 학교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자살을 항상 생각했다.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어림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어린 아이들이 되게 그렇듯 남을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부각하고 싶어 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했던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뿐이었고, 나는 아파트 옥상에 종종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괴롭힘이 내 한계에 다다를 때쯤이었다. 지친 정신을 이끌고 집에 어렵사리 도착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17층 높이에 나의 집은 4층이었고, 당시 같은 건물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4명이나 있었기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괴롭힘에 대한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들 때 그때쯤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건물이 M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열고 나오면 꺾인 복도와 건물 끝에 비상구가 보이는 구조였고, 내가 뒤를 돌아보자 비상구로 가는 계단 앞 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다녀오던 차라 날이 어둑어둑해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직선거리로 30m 가량의 거리쯤에 돼 있기에 인기척을 느낄 만한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크기는 내 또래의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복도 옆 난간의 높이로 인해 어깨에서만 약간 보이는 높이였다. 순간 머릿속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 때리려고 쳐다보나? 나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당시 괴롭힘을 피하는 생각만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다행히 그 녀석은 내 쪽을 향해 서서 흔들흔들 움직일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제 앞에 서 있던 와중이라 나는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도망가듯이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맞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순간 느껴졌던 위화감은 순식간에 잊혀져 갔다. 며칠이 지난 후 집에 도착한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때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뒤돌아 비상구를 쳐다보았다. 저번에 그 녀석인가?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난간에 손을 대고 이상한 기분에 휩싸일 때 그때쯤에 뭔가 내 위쪽에 있음을 알았다. 7층 난간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반대쪽 복도 중앙이었고 날이 어두운 터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반대쪽 복도 중앙이었고 날이 어두운 터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역시 며칠 전에 보았던 실루엣과 비슷한 게 보였다. 복도 중간에 있는 소화점 등불이 붉은색이었기에 그 녀석의 등 뒤가 붉은빛으로 산란되어 있었다. 서로 쳐다보길 5초쯤 지났을까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집안이 을씨는해 보였고 빠르게 뛰는 심장이 불안한 마음을 키워냈다. 그날 밤 잠자리가 아주 불편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멀뚱멀뚱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워있던 와중 복도와 맞닿는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의 집 복도 끝에서 세 번째 집이기에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터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또다시 지나갔고 난 공포에 휩싸였다. 그림자의 높이가 딱 나 정도 되는 초등학생의 높이였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집 모두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고 갓난아기만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없다. 그 정체에 모를 그림자는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기도 했다. 머리통의 크기가 미묘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니 철창에 얼굴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그걸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눈을 꼭 감고 억지로 잠에 들으려 했다. 몸을 일으켜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내가 일어나면 밖에 있는 그 이상한 것과 정면으로 마주볼 것 같아 침대 위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난 오들오들 떨며 그러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밥상에 앉자마자 나는 부모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최근 내가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라는 말을 2번 정도 했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여겼을 것 같다. 나에게 학교를 쉬겠냐고 물으셨고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학교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은 유독 많이 맞은 것 같았다.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괴롭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어젯밤에 본 이상한 것이 약해진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옥상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난간 밖에 튀어나와 있는 기둥 위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아득한 높이가 느껴졌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내 몸을 흔들어 날 수십 미터 높이 아래로 떨어뜨릴 것만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마음을 가다듬을 때 그때쯤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았다.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등 뒤에서 뭔가가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내가 한 걸음이면 생이 끝날 수 있는 좁은 기둥 위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몸을 획 돌렸다. 옥상에 베개고 기둥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사람이 아니었다. 보라색 얼굴을 기계에 일그러뜨려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하반신은 기둥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상반신만이 보였다. 알몸이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온몸이 젖어 있었고 그 녀석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더 크게 웃어 보였다. 마치 입술이 귀에 닿는데 크게 웃었다. 소리는 웃음소리와 생선의 눈처럼 동공없는 흐릿한 눈을 날 패닉으로 몰아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기둥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후 비상구로 도망쳤다. 죽고 싶어 올라온 주제에 온 힘을 다해 비상구를 뛰어내려갔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 책상 위에 내 유서가 보였다. 죄송합니다. 못 살겠어요. 나는 유서를 우악스럽게 집어들어 구긴 후에 침대 위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얼마나 떨었을까. 마치 그 녀석이 쫓아와 창문 밖에서 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다. 나는 죽으러 옥상에 갔는다는 말도 못한 채 부모님 옆에 붙어 거실 소파 위에 태어난 척하며 창문을 흘끼흘끼 쳐다보고 있었다. 9시 뉴스가 끝날 때가 되자 안도감이 들었고 온몸에 힘이 탁 풀린 듯 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놈이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밤은 부모님 옆에서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아파트 바깥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흘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밖에서 날 쳐다보며 떨어지는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친 건 1초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날 공포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했다. 그 녀석과 눈이 마주친 직후 마치 수박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부모님은 뭔가 느꼈는지 나와 누나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내셨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셨다. 방에 들어간 나는 그게 뭔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다. 너무 가기 싫은 학교였지만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나온 나는 창문 아래를 지나는 인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핏자국은 어제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추측하기에 충분했다. 누군가 자살한 것이다. 힘겨운 하루가 끝난 후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걱정되었는지 나에게 행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젊은 여자가 투신 자살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난 어제 분명 그 녀석을 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20살 먹은 여자라 한다.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너무 무서울 뿐이었다. 그 녀석은 내가 자살한 걸 알고 부추기려 하던 게 분명하다. 이 사건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차츰 이 사건을 잊어갈 수가 있었다. 다만 중학교에 갈 무렵 친구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으며 추측할 만한 단서가 조금 생겨 귀신이 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아파트 옛날에 의사 하나가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 여자랑 애 하나를 샤워 커튼 줄로 목 졸라 죽였다더라.